자, 이 큰 혼란을 보면서 네. 저는 이 현상이 음. 일종의 어떤 엘리트 패닉 현상이다. 이거는 이제 레베카 솔릿이라는 네. 미국의 시민운동가가 어. 이 페어를 응시하라 번역서 제목입니다. 네. 여기서 얘기한 엘리트 패닉이라는 오, 개념이 엘리트 있어요. 패닉. 시민은 차분하고 네. 서로 그 상호 부조하며 연대하는데 음. 국가 엘리트들이 먼저 패닉에 오히려. 빠져가지고 네. 시민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어. 대책을 남발해서 오히려 재난을 대응한다고 하는 게 재난을 키우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서 엘리트 패닉이라 그랬어요. 네, 네. 지금 이게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어. 지금. 자, 재난에 대응한다고 문자 뿌리고 오발령이다 이 소동이 오히려 재난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재난처럼 느껴져요, 지금. 예. 그러면 과하게 대응을 한다. 뭐 이런 사실 위기 관리에서는요. 그 대응이 과하다 약하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 신중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중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음. 과하게 대응을 했냐, 약하게 대응을 했냐 이런 문제는 주관적인 문제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걸 문제. 이제 예상을 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냐, 네.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매뉴얼이 네. 만들어져 있어서 음.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정확하게 음. 사태 이 위협의 본질을 직시하고 네. 내가 그 정확한 행동을 용기 있게 책임 있게 수행하는 이런 공직자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왜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면서 경거망동을 했냐면 이거 이태원 참사의 후폭풍입니다. 그때 서울시장 외국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그 저기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책임 회피만 박희영 하고 구청장. 상황은 전파가 안 되고 네. 이러는 것들이 이제 돼가지고 서울시가 청문회 불려 나가가지고 들들 볶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강박관념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는 뭔 사태가 있는데 늦어버리면은 이제 나중에 책임 추궁이 쏟아질 거다. 타이밍. 빨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인 거예요. 네. 거기에다 아까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무인기 사태 때 대응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정보도 못 받았고 정보를 전파도 못 했던 거예요. 예하부대한테. 그러니까 이번엔 확실히 하겠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그때는 무대응의 문제였다면은 지금은 과잉 대응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극단과 극단이에요. 그렇네요. 극단과 극단이에요. 이태원 참사 그래서 이후에. 이거를 네. 어떤 위협의 본질을 직시하면서 내가 시민들 안전을 위해 책임 있게 해야 될 이런 어떤 그 저기 무게를 느끼고 내가 훈련한 대로 평소에 고민한 대로 이럴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문책당하니까 이 사태가 끝난 이후로 나한테 쏟아질 책임 추궁이 뭐지? 너 그때 뭐 했어? 분명히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든 해야 되는 거야. 뭐든 해놔. 뭐든. 이게 재난을 키우는 거죠. 이게 재난을 키우는데 이게 관료들이 네. 이런 몇 가지 행태를 보이는데 첫째, 사태 수습 이후에 나한테 쏟아질 책임을 계산한다. 둘째, 그 저기 내가 통제해야 된다. 네. 다른 조직이나 경쟁 집단이 통제하면 안 된다. 내가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고 네. 세 번째는 관료 조직 사이에 경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다 합쳐지면은 아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트 패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시민은 안 그러는데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사태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북한이 뭘 쏘았든 말든 네. 핵실험을 하든 말든 그거 갖고 놀라는 국민이 아니에요. 평온한. 이 정도 담력이면 예. 미국의 네이비실 네. 그 해군 특수부대의 정예요원 수준의 담력을 예.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어. 놀라지 않는 국민이에요. 그렇죠. 사실 북한이 뭐 핵을 터뜨렸다, 미사일을 쐈다 이 정도의 불편함은 네.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말하는 것 수준의 불편함이요. 그러지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어쩌다 북한이 위협을 해도 저기 그게 대형마트 오늘 휴무일 같이 불편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로 패닉이 안 빠져요. 그렇죠. 사재기 없어요. 네. 그동안 많이 이제 그러는데 겪어왔던 이 경보 발령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비상사태가 아닌데 비상사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뭔지도 모르겠고. 그게 바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음. 그 엘리트 패닉 상태, 공황 네. 상태의 엘리트 현 상태예요. 음. 이게 이제 불필요한 그 저기 혼란과 두려움을 네. 만들어내는 거지. 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제일 황당한 당사자는 북한이요. 북한이요? 네. 네. 아 우리는 쏘지도 않았는데. 저기 저 서해상으로 미리 네. 예고하고 다 쐈는데 남조선 쟤들끼리 위급 재난 문제 가지고 난리네. 왜 그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네. 저기 우리 그 관료 조직이 어떤 우리한테 가해지는 위협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나중에 그 추궁당할 책임감과 싸우는 거예요. 아. 나중에 되는데. 나한테 떨어질 불이익을 계산하면서 네. 그것과 싸우는 음. 불이익과 싸우고 그 저기 뭐냐 면피성 대책을 남발하는 거지. 면피성 대책. 그러니까 면피성 대책. 안보 조치가 남용되고 네. 이게 오남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공해가 발생하는 것이야. 이게 엘리트 패닉 현상이에요. 이게 이거 다 엘리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요. 교과서에 나오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 그러면 이게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게 작년부터 그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그 무력화하고 용산으로 옮기고 하면서 제가 두고 봐라 이 정부는 재난에 취약한 정부가 될 거다. 그 분명히 시스템이 네. 작동 안 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제 이걸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네. 보십시오. 작년에 폭우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 집 밖에도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무슨 뭐 상황실이 설치돼 있다고 나중에 변명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당시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아크로비스타의 아파트에 무슨 상황실이 설치돼 있어.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좀 해봐. 예. 집 밖에도 못 나왔죠. 그렇죠. 뭐 헬기로 뭐 이동하냐 마냐 뭐 그런 얘기 나오다 그냥. 그 다음에 네. 저기 그 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이때 이때 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사이버 이게 카카오 먹통 사태는 이거 국가 안보 문제다. 아. 이건 민간 기업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국가의 안보 문제다. 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 범정부 사이버 안전 TF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져가지고 네. 김성한 안보실장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여기에 과기부, 뭐 정통부, 검찰, 네. 경찰, 국정원, 방첩사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네이버 먹통 사태 뭡니까? 아 맞아요. 가장 중요할 때 먹통이 됐어요. 아니 방송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네. 다들 소식이 그렇죠. 궁금하고 위급해서 네이버 접속했다가 접속하는 순간 트래픽이 증가해서 다운돼 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제대로 작년에 뭘 점검하신 제대로 게? 대처를 못했네요. 그때 네. 카카오톡으로 온 그 피해가 그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니까 또 면피성 미봉책을 한 것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이버 너무나 손쉽게 마비되대. 손쉽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때 검토한 거 다 미봉책이지. 눈 가리고 아웅이었지. 이거 또 드러나는 거지. 그다음에 북한 무인기 나타났을 땐 뭐 하셨어요? 북한 무인. 그때 용산에 뭐 스치듯 지나갔다가 뭐 네, 얄팍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때 대통령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음. 그 왜 새로 입양한 반려견 그 새로인가요? 네. 그 집무실에서 데리고 사진 찍고 계셨잖아요. 아, 그날이었죠. 예. 머리 위가 뚫린 줄도 모르고 그 저기 반려견 데리고 그 사진 찍고 네. 동물 보호 운동하고 계신 거였잖아 그때. 그렇죠. 그랬죠? 네. 그다음에 강릉에서 음. 현문 미사일을 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날아와 군부대 타격한 일이 있었죠.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대통령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했었죠? 보고를 안 받았지. 다음 날 새벽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요. 이거 미사일 발사는 9시인가 10시인가 했는데 바로 이게 대응이 안 됐죠. 그리고 저기 왜 보고를 안 했냐? 네. 이거 명백한 오발 사고 아니냐? 오발 사고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지 군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오발이 아니라 네. 낙탄 사건이다. 아. 아니 그러면 포탄이 낙하하지
달나라로 솟구칩니까? 그렇죠. 어딘가에서 떨어지는데. 모든 포탄은 낙탄이지 낙탄. 그러면은 아, 그러면 화투장은 저기 뭐냐 낙장불입. 낙장하는 게 화투장이고 네. 아니 철푸덕하면은 똥 떨어지는 소리고 네. 찰사닥하면 귀싸대기 때리는 소리지 그걸 몰라 그래? 소리만 듣고도 아는 거지? 뻔한 거 아니야? 뻔한 거? 네, 끝까지 낙탄 사고라 그러면서 낙탄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대미문에 지금 우리 국민 선제 타격할 뻔한 사건이요. 이제 북한이 선제 타격 안 해도 우리 군이 아군이 선제 타격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네. 근데 뭐 하셨어요? 음. 그랬죠? 네. 또 보라고. 이태원 참사 때 봅시다. 뭐 하셨어요? 그때 저기 이 재난안전의 주관 기관은 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그랬지. 네. 어디라 그랬습니까? 행정안전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면 거기서 자연재해, 사회재난은 거기서 한다 그랬지요. 네. 용산의 대통령실 업무 저 지침 매뉴얼 훈령에는 저 재난재해 대비 기능 없다 그랬지. 그러다 여론이 들 끌었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대통령은 책임 없고 행안부 장관하고 뭐 그것도 또 책임도 지우지도 않았어 나중에. 다 법적인- 대통령이다 경찰청장, 네. 행안부 장관 다 면죄부 줘주고 일선 파출소하고 소방서만 털었지. 네. 그렇게 해서 약자들 일선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팔 비틀어 거기다가 다 책임 전가했지. 네. 이 지랄했지. 그래가지고 저기 대통령실은 빠져나갔는데 네. 하도 민심이 이제 돌았으니까 음. 뒤늦게 저 재난안전대책회의라는 걸 대통령이 주재해가지고 그때 그때 30분간 연설한 게 언론에 나왔는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재난안전에 주된 임무는 대통령실이다. 네. 총괄타원은 이 말을 처음 했는데 아니 헌법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어렵더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그러면 무한 책임을 진 최종 결정자가 그럼 대통령이지 그래. 그걸 갖다가 그동안 아니라고 벅벅 우기다가 네.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컨트롤 타워는 용산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 바꿨나요? 안 바꿨어요.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안 바꿨어요. 네.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런 참사가 터지면 또 똑같아요. 안 바뀌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신용. 아니 지금까지 예. 내가 폭우 사태, 네. 이태원 참사 사태, 카카오 먹통 사태, 무인기 사태, 네. 이태원 참사 5건 해가지고 이게 제일 작년에 큰 재난재해인데 네. 이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음. 어떤 저 국가의 리더십이 살아있던 사례가 있었으면 얘기를 해봐. 강릉의 오발 사건까지. 네. 그 오발탄 사건 맞잖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곱창은 오발탄이 맛있어. 갑자기. 체인점 만원. 네. 그래요. 좋아하시는군요. 좀 비싸서 그렇지. 왜냐? 네. 오발탄 생각하면은 창자가 뒤틀려. 그게 맛있는 대창이지 이제. 그러니까 이 저희가 5개를 쭉 정리해 봤는데 바뀐 게 없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